살해한 뒤 시신을 4년 넘게 집안 고무통에 버려두었던 부부 등 3명을 시체 은닉과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봄에 저희들이 시사만사를 통해서 사건 발생을 알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게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서 보관하다가 취중 고백을 통해서 이게 검거가 됐다, 그런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요, 지난 3월 달에 경찰이 이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을 했는데, 화면에 보이는 저 고무통이네요. 저 고무통 안에 이제 세제하고 흙, 그리고 시멘트 이런 것들에 범벅이 된 백골이 된 어떤 사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확인을 했던 결과 이 2014년에 실종되었던 20세, 21살이죠. 21살의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여성은 살해되기 전에 경북 구미에 있는 휴대전화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친하게 지내게 된 언니를 만나게 됐고 그 인연으로 부산에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지인의 남편, 이 언니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 언니와 이 여성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뭐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뭐 이게 이 여성 집을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이가 나빠져서 집을 나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인이 여성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따로 나가 살면서 조건 만남을 하라고 이렇게 시켰던 겁니다. 결국 그 당시에 이 여성이 무직이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갚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다 받지 못하자 이 지인이 남편을 데리고 여성을 찾아갔고 뭐 프라이팬 같은 집기까지 던지면서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고요. 이 남편도 역시 이 여성을 함께 때렸다고 하네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숨졌는데요. 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이 부부는 여성을 이 큰 대형 가방에다가 여행 가방에다가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이 빨간 고무통 안에다 넣었는데 이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제를 붓고 모래를 넣고 이제 흙을 붓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했던 거죠. 심지어 그 작업을 이 부부와 그리고 동생이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신이 든 고무통은 이 지인의 집안에서 무려 5년간이나 보관이 되었는데요. 어디 안 버리고 집안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기서. 한 차례 이사를 하면서도 이 고무통은 꼭 챙겼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주도 면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이에 이 여성의 어머니는 내 딸이 없어졌다 하면서 실종 신고까지 경찰에 냈다고 합니다. 참 그러면 따져보면 횟수로 5년입니다. 5년 동안 저 엄마가 딸을 찾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딸이 저렇게 된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게 이게 뭐 이거 뜻밖의 뭐 경위도 밝혀졌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여성이 올 1월에 이혼을 하고 새 애인을 사귀었는데 술김에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고무통 이야기를 애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새 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40시간 만에 이 지인과 전 남편 그리고 지인의 동생 모두를 검거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사망한 여성을 폭행하고 사체 유기를 주도했던 이 여성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했고요. 그리고 공범인 남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인의 남동생에 대해서는 이 사체 은닉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이 대목에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이거 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고 상해치사가 적용된 건가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지인 부부가 자신들의 이제 폭행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이 살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때리긴 때렸는데 뭐 죽을 줄은 몰랐다, 죽을 줄은 몰랐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사실 또 이 그 사체가 백골 상태로 시신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살인죄로 처벌을 하기보다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양형이 선고형이 상당히 좀 셉니다. 뭐 징역 15년 그리고 징역 7년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이 지인 부부가 사실상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뭐 성매매를 좀 강요를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엽기적인 방법으로 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해치사죄의 양형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상해치사죄 양형 기준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몇 배 높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부가 각각 15년 그리고 7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형 기준보다 센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 부부가 뭐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이 흉기를 들고 이제 한 사람을 죽게 이르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신을 오랫동안 이 방치를 했는데 근데 이게 상해치사가 나왔다는 것은 좀 더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그랬고요. 예, 용의자가 이제 밝혀졌고 최근에 그죠. 또 이번 사건도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 이렇게 또 밝혀졌습니다. 하늘의 그물이 그렇게 성기지만은 않다는 걸 또 알게 해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